안녕하세요. 이것이 숏게임이다. 이것이 트롤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 저는 라스베가스 파이어트 골프장에서 여러분들께 숏게임 레슨을 드리고 있습니다. 퍼팅을 할 때 어떻게 공치기 연습을 해서 똑바로 보내는지, 그리고 369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리를 맞추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과연 경사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숙제가 남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 뿅점, 완전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드리는 설명인데요. 뿅점은 뭐냐면, 여러분의 공은 사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게 지금 이제 홀이란 말이에요. 홀인데 한 홀당 홀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홀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공 위치 완전히 멀리 있다면 모를까, 그린 주변에서 한 5m 안쪽에 있을 때는 막 경사가 막 더블 브레이크 들어가지 않는 한은 뿅점을 찾게 되는데, 그 뿅점은 절대점입니다. 절대점. 이 공 위치에 따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공이 여기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뿅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 뿅점을 찾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뿅점을 찾을 때 이제 시계를, 벽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벽시계를 딱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시간이 6시죠.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게 12시. 근데 이 양쪽 시간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6시가 어디고 12시가 어딘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로 낮은 점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가장 낮은 점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감각이 쉽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제일 높은 데 가서 제일 낮다고도 막 그래요. 이 전체가 이제 시계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계라고 쭉 동그라미를 그려봤을 때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옥 선생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요 정도 놓여 있는 데가 지금 최저점이에요. 그러면 최저점에다가 공을 일단 하나 두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은 어디냐면 요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저점에다 놓고 최고점에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직선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6시가 됐고 저 위에 있는 게 12시가 됐어요. 그러면 경사를 그대로 타기 때문에 이 공은 그냥 똑바로 치면 가는 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은 일단 무시를 하세요. 왜냐면 여러분 공이 딱 이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6시가 찾아졌으면 6시는 하나의 참조점일 뿐이고, 이 6시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12시 방향이 여러분의 골프 퍼팅, 이 퍼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시 위치는 그냥 참조를 했을 뿐이고, 여기에서 이 홀 위쪽으로 10cm 단위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근데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공을 놓겠습니다. 이제 여기 6시는 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게 10cm, 20cm, 30cm, 그리고 40cm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건 지금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인 거죠. 그 골프장에서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공을 빼고요. 이제 뿅점이 지금 찾아진 거예요. 왜? 일단 제일 먼저 1번, 그 홀 기준으로 해서 최고로 낮은 점을 먼저 찾아라. 그래서 제가 낮은 점을 찾았더니 이쪽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낮은 점은 제일 높은 곳을 찾기 위한 참조점일 뿐이죠. 그래서 높은 곳 쪽으로 10cm 단위로 제가 하나, 둘, 셋, 4개를 놨어요. 그래서 뿅점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cm, 20cm, 30cm, 40cm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공을 갖다가 한 요쯤으로 탁 쳤어요. 이제 내 공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 발걸음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한 3걸음 정도만 하죠. 첫 번째 3걸음만 했더니 경사를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충 오른쪽인 건 같은데 정확히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369 법칙에서 3걸음당 백스윙은 10cm를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바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제 3걸음당 10cm를 뺀다는 건 결정이 됐지만, 경사가 있는 그린에서 이미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가 결정이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에서 치건 저쪽에서 치건 이쪽에서 치건 이쪽에서 치건 360도 사방에서 쳐도 이 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뿅점이에요. 그렇다고 정확하게 그 점이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거니까. 저는 여기에서 요 첫 번째 있는 공, 왜? 3걸음밖에 안 되니까. 3걸음밖에 안 되니까 저 있는 공 쪽으로 퍼팅을 할 겁니다. 저는 저 공을 맞히겠다는 게 아니라, 맞히려는 생각을 가긴 하지만 저 위치로 10cm 빼고 칠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딱 아슬아슬하게, 지금 컵이었으면 아마 들어갔을 수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것도 3걸음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미 뿅점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뿅점만 보고 또 가서 10cm 10cm만 하면 되니까
10cm 쳤더니 오! 저는 첫 번째 공을 쳤는데 깃대가 맞았어요. 또 여기도 한 3걸음 정도 또 뿅점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놓여 있지 않지만, 그럼 어디를 보는 게 아니라 방금 놓여 있던 그 첫 번째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고 10cm 그랬더니 또 가서 맞아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번에는 또 이쪽에 와서 이거 완전히 약간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거의 스트레이트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10cm를 쳤더니 가서 어때요? 그쪽에 딱 또 깃대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뿅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3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6걸음이면 어떻게 될까요? 6걸음. 왜냐면 멀리서 오면 더 많이 휠 거 아니에요. 그럼 6걸음일 때는 두 번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6이에요. 3걸음일 때 여길 봤으니까 6걸음일 땐 여기 보고, 그 다음 9걸음일 땐 여기 보고, 그 다음 12걸음일 땐 여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데 완벽에 가까워요. 6걸음이니까 왼쪽에 있는 20cm에 있는 그 뿅점을 보고 치고 가게 되면 딱 또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해서 홀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뿅점에 따라 딱딱딱딱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뿅점의 원리입니다. 이걸 찾으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뿅점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뿅점을 확 찾았는데 그 손상에 내 공이 있는데? 그럼 뭐예요 이건? 스트레이트.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스트레이트,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도 스트레이트. 이런 거 만나면 좀 기분은 좋죠. 스트레이트만 치면 되니까. 이게 경사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뿅점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뿅점을 응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이 3걸음당 하나씩 보게 하는 건 369 그린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린 스피드가 이 파유수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82가 나오는데 더 빠를 때는 50, 15가 나오거든요. 5걸음당 10cm 스트로크가 나오는 그만큼 스피드가 빠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자 보십시오. 얘는 지금 369일 때 10cm였잖아요. 4812 공식으로 가면 비상 단계가 2단계로 올라간다. 경보 2단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걸음당 10cm를 쳐야 되는데 4걸음당 스트로크 10cm잖아요. 근데 보는 양은 2배로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50, 15는 만나기 힘들지만 50, 15 공식으로 간다. 쉽게 설명드리면 평범하게 그린 스피드가 369 속도가 나오고 할 때는 첫 번째 공을 보면 돼요. 근데 그린이 빨라서 4걸음당 10cm 스트로크, 4걸음당 10cm를 쳐야 거리가 맞을 때는 그린이 빨라졌죠. 그럼 두 번째 점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cm만 쳤는데 5걸음이나 가? 겁나 빠르네. 더럽게 빠르네. 그런 데에서는 경보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서는 세 번째 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점이 찍혔다고 해서 얘는 절대점이 아닌 거예요. 스피드에 따라서 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아이고 갔더니 그린이 그냥 보통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린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갔더니 아따 뿅점 찾았는데 첫 번째 거 보면 되겠네. 아따 오늘 완전 그린이 엄청 빨라. 야 4걸음에 10cm 쳐야 돼. 그러면 20cm 봐야 되고, 또 그린 너무 빨라. 5걸음 나와. 이거 어제 여기 KPGA 투어 때야. 그럼 세 번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응용 공식이에요. 이제 하나 더 드리면 이제 머리 아파. 그래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아셔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정확히 발걸음은 세지는 거지만 이번 경보 상황은 조금 특수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린에 갔을 때 이 경사가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일반 경사 정도 되겠어. 그냥 평범해. 그런 데선 경보 1단계라 지금은 이제 그 걸음수 뺀 거예요. 경사만 따지는 거예요. 3걸음당 그냥 일반 경사에서 10cm를 보면 돼. 그래 딱 갔더니 야 이거 경사 조금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경사가 더 있으면 공이 더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그러면 그럴 때는 스스로가 경사에 경보 2단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3걸음당 10cm여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20cm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봤더니 엄마 여기서 썰매 타도 되겠어. 그냥 완전히 그냥 눈 오면 썰매 타도 되겠어. 그럼 경사가 심한 거야, 안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그러면 3걸음당 30cm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사가 있거든. 지금 뒤쪽에 보면 굉장히 경사가 심하거든요. 근데 거기엔 사실은 홀이 꽂힐 수가 없지. 왜? 공이 안 서니까. 공이 안 서기 때문에. 자,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해볼 거예요. 자, 이제 4812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공은 놔 있어. 이건 지금 369 기준으로 놓은 거예요. 자, 제가 공을 던졌어요. 여기서 하나, 8걸음이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걸음거리를 재면 8걸음이에요. 그러면 그린이 빠르니까 더 휘겠죠. 그러면 369 같으면 여기만 보면 되는데, 3걸음당 여기만 보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공식에서, 첫 번째 응용에서 48, 12는 3걸음당 두 번째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4걸음당 20cm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걸음 나왔어요? 맞아요. 8걸음 나왔어요. 그러면 경사를 빼고 걸음거리로만 40cm를 봐야 되는 거예요. 2배로. 왜냐면 여기에서 4걸음당 20cm를 봐야 되니까 8걸음이면 40cm를 봐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경보 1단계 그린일 때. 근데 경보 2단계야. 더 빨라. 그러면 그걸 또 2배로 늘려서 80cm로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은 여기를 봐야 홀 쪽으로 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 어려운 퍼팅인 거죠. 근데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에서 저 공 쪽에 있는 뿅점을 보고 20cm 스트로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랬더니 어때요? 홀 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줄줄줄 흘러내렸으니까 홀아웃 할 때는 제가 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볼 것도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 그래서 스트레이트를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뿅점을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은요, 퍼팅이 라운드당 한 5개 이상은 차이 날 것 같아요. 뭐 물론 100개 치는 분들이야 뭐 퍼팅 10개 이상 차이가 나겠지만, 뿅점만 가지고도 제가 여러분께 한 3시간, 4시간을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걸 강의하는 시간이 아마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통합 멤버십 여러분들은 꼭 뿅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서 응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알고 나면 퍼팅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처음에는 막 손가락 하면서 막 이거 손가락 10손가락, 10발가락 다 갖다 둬야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소중한 레슨 들었으니까 열심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숏게임이고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